기원전 BC 2333년에 단군은 고조선을 세웠다. 저 나라에 분명히 뭔가 문화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했죠?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거짓말 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역사라도 좀 정확히 여기를 얘기를 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오늘은 고조선 건국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찬구입니다. 예, 오늘 지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우리 학계에서조차도 사실 고조선 또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영국의 어느 학자가 우리도 깜짝 놀랄 새로운 내용의 어떤 그 고조선의 건국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고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신가요? 전문적인 역사학자로 알려지는 않고 한국학 교수 이 정도 될 겁니다. 친한파 그런 뭐 이런 말들을 쓰지만 그걸 넘어서 이분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단군 이 사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슈림프 투 웨일 그래서 새우에서 고래로 이런 제목으로 네네. 책을 썼어요. 그러면 영국의 학자께서는 저희 나라의 역사를 좀 새우, 좀 약소국, 작은, 뭐 보잘것없는 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것을 생각했던 것을 과거에 네네네. 과거에 우리가 국제 사회에 뭐 고래 싸우면 뭐 네네, 새우등 터지는 뭐 새우등 터진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근데 이분은 이제 오늘날의 한국을 아니다. 고래가 됐다. 고래의 관점에서 지금 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내용이 되게 궁금한데 빨리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사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좀 아마 제가 이제 느낀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단군 사화에 대해서 이분은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일 것이다. 역사의 사실로 자신 있게. 고조선 건국 시기도 학자분들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2333년이라고 정확하게 2333년.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이분이 해서. 이제 BC 2333년 고조선 건국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뭐 BC 한 3, 4세기경에 고조선을 세운 게 아니야? 저 인심쓰라는 사람 아니야 고조선 아마 BC 7, 8세기는 세웠을 거야. 네. 아니야 BC 10세기는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우리 고조선의 그 진실에 대해서 사실 폄하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우리 단군 사화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의 그 사화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환인의 아들 환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웅에 이어서 환웅과 웅녀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군이 나와서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는데 환웅은 하늘에 사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푸른 계곡과 갈색의 산들 사이 이 땅 아래에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 살기를 갈망했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산뜻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뭐 우리는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신단수 아래로 오고 뭐 풍백우사에 이렇게 그렇게 신다들 내려와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뭐 삼천의 무리를 거느와서 했다. 이거 우리가 전통적인 표현인데 이분은 아주 뭐라 할까 이게 서양학자의 눈이라 할까 사실적으로 푸른 계곡과 갈색의 산들 사이에 환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도 환웅은 약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한반도로 내려왔다. 물론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뭐 한반도라고 이제 상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문헌에서는 태백산 산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위태백과 태백산 사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일단은 그냥 뭐 자기가 더 이상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반도로 내려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첫 문명을 세웠다. 환웅의 나라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 부분은 좀 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신화하고 똑같이 이룽이로가 와서 이제 기도했다는 얘기. 환웅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한 가지 시험을 제시했다. 마늘 20쪽과 쑥 한 묶음을 100일 동안 이 동굴에서 살 수 있다면 그들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환웅이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저희 신화 내용 그대로 그렇죠. 인용을 그렇죠. 우리 그 내용 그대로 얘기했죠. 호랑이는 실패했으나 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인으로 변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녀는 웅녀로 곰의 여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웅녀는 우울해졌다.
아이를 갖기를 아이를 갖고 싶어 소망했던. 했다. 네네. 이런 표현들은 영국 학자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인 환웅은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그녀와 혼인하였고 9달 뒤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9달이라고 아주 네. 상세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서양 학자답게 9달 만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름은 단군 왕검 또는 줄여서 단군이라고 한다. 기원전 BC 2333년에 단군은 고조선을 세웠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네. 대부분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 부분에 와서는 단군이 BC 2333년에 뭐 세웠다고 이렇게 문헌에 전한다더라.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딱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기원전 2433년에 단군은 고조선을 세웠다. 뭐 다른 토를 달지 않았어요. 네, 그대로 이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면서 내용 전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조선으로 알려졌으나 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알려졌으나 훗날 조선 왕조 이씨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물론 이제 요 표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어요. 1392년에 그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 했다는 말도 있고 그게 아니고 뭐 기자 위만의 앞에 선 나라다. 먼저 선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고조선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제 그냥 전통적인 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고조선은 아침의 고유한 나라로 불렸으며 그 말은 현재까지도 한국을 가리키는 별칭이었다. 기원전 20만 년경 이미 인류가 한반도에 거주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 학자들도 고조선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BC 2333년을 말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기원전 20만 년경에 이미 인류가 한반도에 거주했다. 이 얘기가 또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현생 인류는 약 3, 4만 년 전에 한반도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분은 자신 있게 뭐 3, 4만 년 전에 한반도에 왔다면 BC 2433년에 나라가 세운 건 당연하지 않겠어?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조선 건국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분은 뭐 저 멀리 뭐 20만 년 전에 이미 한반도에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물론 있죠. 고인들 이전에 이미 뭐 그 구석기, 이 뭐 구석기 연천에서 나온 그런 구석기 같은 것이 뭐 10만 년 전, 뭐 20만 년 얘기하니까 고고학적 배경을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고조선의 역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남북한은 기원전 2333년의 건국을 기념하여 10월 3일을 개천절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에서도조차 개천절 기념하고 있다는 게 정부를 안 했다는 것은 이분이 파르도가 대단하다는 얘기죠. 연구를 많이 하셨나 했다는 봐요. 얘기예요. 그냥 고조선 건국 2333년을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쉽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고고학적 자료, 근거,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 있게 BC 2333년을 얘기했고 더불어서 개천절 기념까지도 남북한이 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사실적으로 지금 이분이 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단군 전에 이미 환웅이 첫 문명을 얘기하니까 맞아. 저희는 단군도 2334년에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데 이미 그 이전에 첫 문명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정확한 지적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흔히 그것을 이제 고조선 문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첫 문명의 시작을 환웅으로 본 거예요. 그럼 환웅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 좀 부연 설명하면은. 요것은 이제 우리가 홍산문화와 연결이 되거든요. 환웅의 연대를 우리가 우리 역사의 연대로 본다면 이게 진짜 연결이 환웅의 신시 배달로 연결이 되는데 홍산문화 또 이제 그 홍산문화 이제 말기에 이제 나타난 것이 그 우아랑 유적을 보면은 그건 문명이 시작된 거야. 뭐 중국 학자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역사의 첫 문명의 시작을 환웅으로 봤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한테도 막 가슴이 뜨거운 그런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잘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 예. 한웅 첫 문명을 얘기할 때 좀 뭔가 너무 그 기쁘고 예.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걸 네. 사실은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했죠? 왜 글쎄요, 못했을까요? 뭐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그런. 예, 아무튼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분의 그 파레도의 이 얘기를 소개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동 요하 요쪽에 네. 예, 고조선 문화가 연결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 이 처음에 이분이 설명할 때는 물론 한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아마 그것은 그냥 자기가 관용적으로 쓴 것 같고요.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요동 요하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어떻게 거예요. 보면 한반도를 요동 용화까지로 생각하고 그 설명하실 수도. 영역을 예, 물론 뭐 영토가 꼭 넘는 걸 뭐 우리가 뭐 너무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처음에 얘기한 한반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가 아니라 요동 요하까지를 포함한 광역으로 설명한 것이다. 뒤에 그 말이 보충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 깊게 좀 읽어봐야 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책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미 고래가 된 한국. 그 이전에는 한국은 어땠느냐? 새우 같았던 그 자그마한 한국만 기억했는데 이분은 우리가 그 사이에 고래가 됐는데 그 예를 들면서 뭘 얘기했냐면 K-팝을 얘기한 거예요. K-팝이 오늘날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 않느냐. 문화의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의 강국으로 세계 사람이 소개할 수 있는 한국인데 정작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쵸,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주장하기 뭔가 꺼리고. 주장을 꺼리고 맞아요. 그냥 조그맣게 얘기해야 우리 체면에 너무 겸손한 것 너무 같아요. 우리가 너무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의 그것이 동양의 미덕이지만 그러나 자기 역사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과 겸손하게 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간혹 착각하고 있고 이분도 와서 한국을 둘러볼 때마다 이렇게 많은 변화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 학자들과 한국의 고대사를 얘기하고 고조선을 얘기할 때 한국 학자들은 BC 뭐 잘해야 3세기여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 창피한 것 창피하잖아요, 같습니다. 사실은요. 아니 우리가 막 이게 침소봉대 해가지고 거짓말 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역사라도 좀 정확히 여기를 얘기를 하고 세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문화 강국이 돼가지고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면 저 나라에 분명히 뭔가 문화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비하적으로 자기 역사를 겸손을 이 차원을 넘어서 축소 왜곡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축소 맞아요. 사실은 이게 축소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과장해서 우리 역사를 막 띄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렇게 문화의 강국이 되는 이런 정신적인 배경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BC 2333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것을 내심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어떤 자신감, 오히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자신 있게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오늘의 우리한테 충분히 가치 있는 얘기다. 를 우리한테 그런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그 개인적인 또 궁금증이 생겨서 가끔 그 중국의 사료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민족을 표현할 때 술을 마시고 이렇게 제천을 하는 모습들을 얘기하잖아요. 춤추고 흥겹게 즐거움을 아는 민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것과 K-팝을 연관해서 조금 그 책에 그런 내용이 기술이 좀 되는지 궁금해요. 그 뒷부분에 이제 물론 이제 삼국에 관한 역사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음식 가무거든요. 네네. 그 제천하면서 제천 가무 음식 가무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음주 가무로 오해하는데 음주가무로. 음주 가무가 아니고 음식 가무. 음식 연일 음식 가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음식은 제천이 전제된 그런 음식 가무거든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이 제천이 전제되지 않은 음주 가무가 아니라 제천을 전제한 음식 가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이분도 특이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삼국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은 좀 특이하게 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제천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책이 내용이 진짜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제3자가 본 우리의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재미있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